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게 뭐냐면 배터리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모터의 이제 모터의 상태 동작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그 PC하고 그 다음에 드론하고 이제 USB로 연결을 한 다음에 프로펠러를 다 빼고요. 항상 프로펠러는 테스트하거나 세팅할 때만 이제 조종해서 이제 날릴 때만 끼워야 하고요. 평상시에는 다 빼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터가 제대로 회전하고 있는 건지를 이 GCS에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CS에 보면 이제 모터 테스트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이제 라이브로 해서 테스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아웃풋 클릭을 하면 모터가 회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반드시 프로펠러를 빼라는 경고 문자가 떠요. 그래서 모터는 빼놓고 해야 하고, 요 모터의 회전은 앞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대각선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전면으로 봤을 때요. 전면이죠. 그래서 다 안쪽으로 회전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회전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BLDC 모터는 저렇게 회전할 때 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총 3선인데 3선 중에 2선만 아무거나 크로스를 해 놓으면 이제 반대로 회전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면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드론의 이제 자세를 유지를 자세 유지나 이제 제어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앞전에 이제 플라이트 데이터의 탭으로 가서 이제 드론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수평이나 기울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수평인지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확인이 돼서, 그게 기울이점이나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초기에. 저게 만약에 이제 약간 움직였거나 그러면 동작이 안 되게 되거나 오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해줘야 하고요. 비행할 때는.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수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안 됐다 그러면 캘리브레이션에 가서 다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하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캘리브레이션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그 리베로 파일럿 같은 경우는 아주 심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좀 정밀하게 쓰고 있는 좀 고급 사양들은 요 그 설정하는 게 좀 기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옵션 설정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능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 자체도 좀 복잡하죠. 돌릴 때. 그러니까 기능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체도 이게 들어서 돌리거나 자세를 눕히거나 이런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캘리브레이션을 기본적으로 잡는 거를 잘 해줘야 드론이 떨지 않고 잘 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GCS에서 시스템 헬스라는 게 창이 떠요. 이거는 드론이 현재 비행에 적합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창이에요. 지금 리베로 파일럿에 이제 GCS만 이게 있는 거고요. 다른 데는 이제 다르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녹색들이 표현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오케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면 경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 에러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에틱, 그 다음에 뭐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센서부터 해가지고 인풋, 뭐 아웃풋 이런 것들, 텔레메트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팅이 안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워닝이나 아니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다. 그거를 해결해야 이제 이 드론이 제대로 비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펠러인데요. 프로펠러는 우리가 CW용, CCW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CW용이냐 CCW용이냐 이건 이제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은 프로펠러를 회전을 시켰을 때 바람이 프로펠러 밑면을 타고 바람이 바닥면 쪽으로 하강하도록 그러니까 바람이 이제 프로펠러를 타고 바람이 이제 밑으로 가는 거죠. 바람이 위쪽 방향으로 가면은 당연히 드론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프로펠러를 회전시켰을 때 회전 방향에서 바람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그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끔 이제 거꾸로 박혀 가지고 드론이 이제 아예 안 날거나 뭐 이게 조준기를 올려도 바람은 센데 가만히 있어요. 바닥면에 붙어 있어요. 바람은 점점 세지는데 계속 붙어 있다. 이거는 이제 100% 프로펠러가 반대로 꽂아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 해서 헷가닥하고 뒤집어진다. 뭐 이런 것들도 프로펠러 잘못이 있고요. 그 안에 센서가 또 잘못인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펠러 하나의 배터리가 연결된 후에 이제 항상 긴장해서 부상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뭐 프로펠러하고 배터리 연결한 후부터는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합니다. 조종기를 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조종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프로펠러를 빼놔라. 그리고 프로그램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동작할 때 다, 심지어 캘리브레이션 할 때까지도 다 빼놔야 합니다. 그래서 다 세팅하고 이제 실제 비행을 할 때 그때 프로펠러를 꽂고 이제 테스트를 하면 되겠다. 비행 시험 주의사항, 그 비행 시험 진행 시 가장 우선적으로 시험 공간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 최소한 15m 이상 떨어져서 해야 하고요. 만약에 만에 하나 얘가 뒤집어지거나 이럴 때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제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드론을 시동을 켜서 스로틀을 올렸는데 얘가 스로틀이 올려도 모터 회전 속도가 그대로인 거예요. 돌긴 도는 거죠. 근데 스로틀을 계속 올려도 이 드론이 상승을 하질 않아요. 그대로 그 속도로만 모터가 회전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스로틀을 50% 이상 넘겼더니 얘가 갑자기 윙 하고 돌면서 공중에 떠서 저 혼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100m 이상 올라가서 엄청 겁났습니다. 그 위까지 올라간 다음에 얘가 자유낙하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조종기로 조종도 안되고 드론이 하늘 꼭대기에 있고 그래서 정말 겁이 많이 났었고요.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이제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100m 이상에서부터 고속 추락을 하면서 걔가 이제 바닥에 떨어졌죠. 근데 다행히도 그 주변이 농가여서 떨어졌는데 비닐하우스 쪽에 떨어졌으면 그거 다 변상을 하거든요. 근데 길 쪽에 길 옆에 바로 떨어져서 그 다행히도 문제가 없이 기체만 파괴된 그런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날려먹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드론을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100% 믿으면 안 된다. 드론은 언제든 얘는 스스로 나를 버리고 떠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론을 접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실험하려면 이게 그물막으로 해서 실험을 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항상 드론 비행할 때는 점검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드론 조종사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 특히 실기를 보러 가게 되면 항상 교관하고 시험 평가원 평가하는 분이 볼 때 보는 중에서 만약에 이제 그 조종을 하기 전에 드론의 점검 사항을 이제 큰 소리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대는 어떻고 이상무, 이거는 이상무, 조종기 이상무, 뭐 이런 이상무라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꼭 필요해요. 항상 무조건 날리는 게 아니고 이상무, 이거 이상무, 이거 이상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수의 드론이 비행하는 경우 한 번에 여러 드론을 공중에 띄우기보다는 순번을 정해서 이제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드론이 참 웃긴 게 뭐냐면 특히 장난감 같은 경우는 채널이 다 같아요. 그래서 한 공간에서 날리잖아요. 그럼 내가 조절했는데 다른 사람 거가 조정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 이제 여러 개의 드론을 띄우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고급 사양들은 당연히 바인딩을 해놔서 1대1로 거의 접속을 합니다. 근데 가끔 이것도 이제 잘못 맞아가지고 내 거 날렸는데 다른 사람이 날리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 아직 경험을 못했지만 장난감에서는 많이 느꼈어요. 장난감은 100%고요. 조심해야 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하고 모터가 과열되는 경우 이제 이 비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배터리는 이거 쓰잖아요. 그럼 연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열나면 잘 관리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드론 조종은 정말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요. 시뮬레이션으로 한다 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종기는 진짜입니다. 진짜 조종기를 가지고 조종을 하고요. 그래서 드론이 실제 비행하는 거를 컴퓨터 화면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 드론을 날리면 그나마 좀 안전적인 것 같아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관이 옆에 있으면서 이제 드론 비행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행 중에는 조종자의 주변에 방해 요소가 없는지, 그 다음에 조종자는 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면 안전하고 빠르게 착륙을 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착륙을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뭐 어디다 옮겨서 착륙한다? 이건 안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뭐 쭉 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우리 조종기가 2.4기가대를 씁니다. 요거 예전에는 그래야 그나마 이제 주파수대가 좀 달랐는데 요즘은 2.4기가대를 써요. 얘도요. 2.4기가대는 여러분들 이제 블루투스나 이제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이 2.4기가대 쓰거든요. 주파수가 이제 높은 주파수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도 그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의 단점은 주파수가 높으니까 거리도 짧을 뿐만 아니고 중간에 막혀 있으면 드론 조종기와 수신기 사이에 건물이 막혀 있거나 이러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리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시점으로는 출력을 내가 많이 내면 거의 뭐 1km 이상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오픈이 안 돼 있고 중간에 벽으로 아주 이렇게 높이 막혀 있는 경우들은 아예 통과를 못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직진성이 좀 떨어지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조절을 해줘야 하고요. 가끔 이제 그런 거 얘기합니다. 드론하고 조종기하고 조종기의 조종 신호하고 무선이 끊겼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드론에다가 설정해 놓는 거에 따라 틀려요. 만약에 조종기의 신호를 수신하는 걸 체크할 수 있거든요. 조종기, 드론 안에 이제 FC에서, 만약에 외부에서 수신 신호가 없다, 조종기에.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제 기능을 넣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드론을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떴던 위치가 이제 GPS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떴던 위치로 날아오게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새로 날아오게 하려면 이제 중간에 잘못 오다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일정한 높이만큼 올라가서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조종기 꺼놓으면 드론이 이제 원래 위치로 GPS가 떴던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그 FPV나 이런 저가형 드론들은 당연히 못 날라오겠죠. GPS가 없는 경우들은. 그래서 안에 설정할 수 있어요. 그 GPS 내부에 그 신호를 확인해서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거를 검사를 하고 신호가 차단됐거나 그러면 그 GPS에서 그 저장했던 값 위치로 받아서 얘가 스스로 움직여서 비행을 하는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잃어버릴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나머지들은 뭐 안에 배터리, 프로펠러 뭐 이런 거 이제 시험 비행하기 위한 필요한 장비들 한번 확인하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비행 시험 및 그 검토 사항이고요. 이거는 나머지는 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거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드론이 날아가서 멀리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하도 겁나서 드론을 약간 묶어놓고 이제 시험 비행을 좀 해봅니다. 처음 할 때는 왜냐면 묶어놓고 해야지 날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드론 무게에 따라서 얘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보여준 드론은 20kg도 10kg도 못 들어요. 5kg. 그러니까 거의 한 20kg 정도로 묶어 놓으면
얘가 달고 날릴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묶어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론 하면서도 많이 다칠 뻔한 경험도 많았었고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드론인 경우는 그나마 나은데 거의 뭐 저보다 큰 드론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드론들은 한 대 맞으면 그냥 사망이죠, 사망.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비행 시험 및 검토 사항 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로틀을 천천히 움직여서 프로펠러의 이제 회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론을 이제 살짝 올려서 띄워야 합니다. 급격하게 올리면 안 되고요. 천천히 올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조정을 해야 얘가 떨어져도 이제 드론이 깨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요 큰 드론들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요. 장난감들이 그냥 떨어져도 깨지지 않고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100%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냥 박살납니다. 그래서 너무 높이지 말고 1m에서 뭐 한 5m 사이로 띄워서 이제 조종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밍이 반드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드론은 아밍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스루틀만 가지고 이제 아밍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스틱, 왼쪽과 오른쪽 스틱을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아밍을 해 놓는 경우도 있고 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밍을 해 놨다가 사용을 하지 않으면 다시 디스아밍이 돼서 시동이 끊기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다 이건 설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초 프로펠러 회전, 그 다음에 특정 프로펠러 선 회선 이런 것들을 이제 회선을 좀 검사하고요. 그래서 아웃풋 구성의 모터 회전값이 제일 설정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중요한 거는 이 4개가 세팅이 돼도 ESC의 특성하고 모터 특성이 달라서 서로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 FC 같은 경우는 각각의 모터의 각각의 모터의 시작점, 그러니까 돌기하는 시작점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세팅을 해 놓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죠. 모든 4개가. 그게 좀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 여부, 지면하고 수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확인하고 캘리브레이션을 반드시 해줘야 하고요. 그러면 책상보다는 바닥면에 놓고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캘리브레이션 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세팅만 하면 비행기가 기체가 나르는 데는 문제없이 세팅이 되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요 드론이 사실은 GPS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기압 센서가 있고 이러면 이제 호버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버링을 하게 되면 내가 손을 놔도 이 드론이 거기에 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행 모드에 따라 그건 다 틀리긴 하지만 비행 모드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완전 수동 같은 경우는 내가 다 100% 장난감처럼 손으로 다 조작해서 비행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S만 고두개하고 GPS를 가지고 이제 일정한 위치에서 호버링을 하게 하는 그런 제어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가지고 할 거냐, 그리고 GPS를 가지고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찍어준 데를 자기가 알아서 비행을 하게 할 거냐에 따라서 다양한 설정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드론 비행을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따져서 거기에 맞게 설정을 하고 써야 한다는 거. 나머지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떨어진 거는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저는 한번 떨어진 거 다시 수정해서 다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모 회사에 그 FC를 썼는데 그 FC가 좀 불량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불량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불량이 있어서 얘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줘야 하는데 업그레이드를 안 해놨더니 얘가 자기 멋대로 구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론의 FC는 거의 정상적인데 세팅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고 비행을 하면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요 드론을 비행하기 전에 장난감 드론의 비행을 많이 연습을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김건모 씨가 이제 장난감 드론 비행 많이 했었는데 그런 형식처럼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면 다음에 이제 실제 드론 비행할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